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현입니다. 코스피지수 여전히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2026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눈에 띕니다. 코스닥지수 역시 576포인트에서 하락 거래 중이고요. 코스닥지수는 기관과 개는 매도 중이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꽤 많은 금액을 매수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지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의 최진책임연구원 연결해서 오늘장 이슈 점검과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3분기 실적 우려도 여전해서 당분간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강하게 순매수할 모멘텀은 없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예, 오늘 금일 증시와 관련돼서는 간밤 뉴욕 증시가 러시아와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와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의 동반 약세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유럽의 러시아와 관련된 경제 제재에 대비해서 러시아가 자국 내 해외 자산에 대한 압류를 할 수 있는 움직임을 나타내자 대외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뉴욕 증시가 전일 1%가 넘는 약세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 역시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금일 국내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역시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일 같은 경우에서는 국내 기관까지 순매도세로 돌아선 상황으로서 일단 지수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30선을 다시 지지하려는 노력이 좀 더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별 상황을 살펴보면 전기전자 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현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서는 지난주 불확실성을 내포했었던 이벤트가 종료되었지만 지난주 현대차의 한전 인수를 비롯해서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우려 등 대형주들에 대한 악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뚜렷한 반등 모멘텀을 찾기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증시에 특별한 또 이벤트는 없나요? 오늘 마감 전략 좀 세워주시죠. 예, 최근 전일자 이후로 국내 증시의 특징을 살펴보자면은 금일 같은 경우에서는 역시 삼성그룹주들의 반등 모멘텀이 좀 더 뚜렷한 상황인데요. 11월 달에 삼성 SDS의 상장과 관련돼서 시장의 모멘텀과 아무래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현재 대기업군의 기업지배 구조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개별적인 흐름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의 최진책임연구원과 함께 오늘장 이슈 점검과 마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로의 시장 돋보기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 오늘도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조선주들의 업황 변화가 좀 시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독인지 약인지 환율 환경에 따른 변화가 좀 눈에 띄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환율에 대한 변화를 얘기를 하면 항상 이슈가 되는 게 수출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조선주입니다. 자, 과연 조선주가 환율이랑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아는 종목군들, 우리가 환율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경쟁업체에 있는 관계를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특히 전 세계적으로 발주를 많이 넣는 곳, 바로 세 군데가 있겠죠. 한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다음에 중국,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자, 그 세 군데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환율의 영향 최근 들어서 일본은 어때요? 엔저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위안화 같은 경우에도 위안화도 우리나라보다는 긍정적인 여건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출 입장에서 본다면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받아들일 때는 당연히 똑같은 제품이라도 한국 제품이 상당히 비싸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업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사실상 예전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조선사들이 거의 탑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는 그런 업황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첫 번째 그림 보면서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자, 조선주 대형 3사에 대한 수주 추이입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자, 해양 플랜트, 그리고 상선, 총 수주 합계, 그리고 대형 3사의 매출 합계라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총 수주 합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죠. 대신 대형 3사에 대한 매출 합계는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거기 안에 비중을 한번 살펴보시면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독보적입니다. 하지만 해양 플랜트가 상당히 많이 줄는 모습이고 대신 상선에 대한 비중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죠. 자, 상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중국과 일본과의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업황적인 부분으로는 상당히 힘든 여건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반 범용 상선에서 한국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이 부분에서 지금은 중국이나 아니면 일본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진입해 있는 상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면 국내의 대형 3사 같은 경우에도 실적 개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시면요. 전 세계 상선 발주 추이입니다. 상선 발주 추이를 보면 일단 글로벌적으로 캐파 자체가 커져야만 우리가 많이 할 수가 있겠죠.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보시더라도 자, 상선에 대한 발주 추이가 상당히 많이 줄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2007년, 2008년도 급속하게 늘어났던 상선에 대한 추이 자체가 지금 2014년이 되면서 현저하게 줄어들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럼 조선주의 업황, 화랑은 끝났다고 조금 보시는 게 좋겠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했던 때가 2008년, 2009년이었는데 지금 많이 빠져있다는 거죠. 자, 주가 추이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대우조선해양 볼게요. 자, 대우조선해양 월봉으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월봉을 한번 보시면, 자, 전 세계 상선 발주 추이와 상당히 비슷하죠. 2007년도, 2008년도에 고점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현대중공업도 한번 같이 볼게요. 네. 2007년, 2008년에 고가를 찍고 난 다음에 자, 이거는 설거지 물량까지 나왔죠. 2010년, 2011년에 다시 한 번 더 크게 한번 들어올리면서 지금 크게 빠지는 경우고 2011년에는 현대중공업은 바로 플랜트 산업 자체가 이슈화가 되었기 때문에 크게 오를 수 있었다.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겠죠. 자, 삼성중공업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007년, 2008년에 똑같이 꼭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연으로 주식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위적인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바로 주식입니다. 자, 그러면 전 세계 상선에 대한 발주 추이를 보면서 지금은 주가 자체도 크게 움직였던 경우고, 그럼 현재는 가장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도 꾸준히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림 바로 점유율에 대한 차이인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각국에 대한 점유율 차이. 점유율 추이 변화를 한번 보시면요. 자, 한국, 그리고 중국, 일본, 그리고 다른 나라들, others로 표현이 됐는데요. 그 나라군들을 한번 같이 보시면 2013년에 중국은 41%에서 지금 더욱더 2014년 되면 늘어났죠. 44%로 늘어났습니다. 자, 한국은요. 한국은 31%에서 29%로 더욱더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일본 같은 경우에 똑같이 17%에서 14%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과 일본의 이런 발전 물량을 누가 흡수했다? 자, 중국이 흡수를 했죠. 그리고 일본은 지금 엔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점유율 자체는 좀 더 유지될 확률이 높다. 그러면 거기 샌드위치 안에 끼어 있는 한국은요. 자,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형국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업황이 다시 한 번 더 살아나기 위해서는 지금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아니면 현대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상선에만 집착해서는 안 되는 사업 환경이라는 거죠. 바로 플랜트 산업이 다시 한 번 더 크게 살아나야 됩니다. 하지만 플랜트 산업은 뭐에 영향을 받습니까? 환율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바로 세계 경기 흐름 자체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자체를 지금 냉정하게 판단을 한다면 환율은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 자, 두 번째, 플랜트 산업에 대해서 경기적인 흐름은요. 경기도 그다지 좋지 못하다.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런 구조적인 측면 자체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명심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런 봄용 자체, 우리가 상선에 대한 업황 자체를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은 수입을 하는 국가는 어딜까요? 자, 바로 유럽 국가들입니다. 그럼 유럽 국가들은 유로화 약세 현상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아직까지도 조선주는 매출은 조금씩 대형주들이 늘어날지언정 거기에 대해서 수익성 개선은 상당히 힘들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환율 추이 한번 같이 볼게요. 환율 추이 보시겠는데요. 자, 일본의 엔달러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예전에 우리가 지금 주봉을 한번 같이 볼게요. 보시면, 자, 2012년도에 상당히 낮았죠. 75엔, 80엔 차이에 그 가격대였는데 지금은 109엔까지 자, 이렇게 변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엔고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반사적인 이익을 많이 받는 상태였다면 현재는 일본의 엔저 현상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수출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바로 조선주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태고, 자, 유로화에 대한 분위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그래서 유로 달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유로 달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변동 추이 자체가 지금 그렇게 좋은 흐름 자체는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는 다시 한번 더 강세가 조금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자, 그런 모습 자체는 아직까지도 유로 달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악화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걸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목 공략으로 한번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삼성중공업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 보시면, 자, 이 중국 차트인데요. 20주선을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주선이 깨지고 난 다음에 이 자리 자체가 상당한 저항권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자리 저항권이 형성이 되는 모습 보이십니까? 자, 그리고 주가가 다시 한번 빠졌죠. 다시 20주선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시 저항에 대한 움직임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격도를 넓히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매수를 하면 안 되시겠죠. 자, 다음 현대중공업도 한번 같이 볼게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20주선에 대한 자, 이렇게 횡보라는 국면에서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크게 미끄러지고 난 다음 다시 한 번 더 그리고 또다시 자, 이번에도 또다시 미끄러지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바닥은 어딜까요? 네, 바닥을 지금 찾기는 상당히 힘든 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대신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앞서 봤던 삼성중공업보다는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는 플랜트 산업에 대해서 비중 자체 매출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 빠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아직 업황적으로는 살아나지 못했다. 그럼 경기가 회복되었을 때 가장 먼저 오를 수 있는 기업은 현대중공업이 가장 먼저 오를 수가 있겠죠. 자, 대우조선해양도 같이 보겠습니다. 상선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게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자, 대우조선해양이 어떻습니까? 자,
자, 이격이 삼성중공업보다 더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맞죠? 똑같이 20주선을 기준으로 깨지고 난 다음에 크게 이 자리 자체를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오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 말인즉슨 상선의 업황이 상선에 대한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조선주는 그만큼 힘들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으시고, 그리고 대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플랜트 산업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조선주가 반등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가장 먼저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은 현대중공업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그러면 삼성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보다는 그래도 적게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태는 바로 특수선, 드릴선이라든지 시추선 자체를 어느 정도 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매출처 자체가 조금 다르다라는 부분. 그러면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지금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은 바로 대우조선해양입니다. 그런 분위기적인 부분을 우리가 감안을 하시고 조선주를 바라보신다면 현재의 관점에서 낙폭과대니까 들어가 볼까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자, 그런 생각이 드시면 제가 다시 또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한동안은 관망하는 자세.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지금은 비중을 축소시키면서 대안주를 좀 더 찾아보시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루 멘토와 함께 조선주의 업황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영 멘토입니다. 네, 시장 분위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요 굉장히 좀 양호하지 않나라는 좀 이런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오늘 시장에서 어제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가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가 초반에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었는데 그 판단 자체가 조금 그래도 많이 회복을 해주면서 살아있지 않았나. 네. 좀 지표나 여타 대외 악재 대비해서 코스피가 좀 살아있지 않았나. 요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확실하게 바닥 포인트에서의 반등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 그런 모습 자체는 좀 더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유인즉슨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외 악재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서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제가 종목 상단까지 같이 좀 해드릴 건데요. 아래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013-3366번에 0110번이에요.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상담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주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제가 준비한 수급 100점주인데요. 하나씩 보자면요. SK 하이닉스를 갖고 왔고요.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전기, 그리고 CJ CGV, 네, 인터파크를 가지고 왔어요. 자, 첫 번째 종목부터 조금 하나씩 좀 볼게요.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SK 하이닉스 오늘장에서 2% 정도의 상승을 줍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하이닉스 제가 좀 나쁘게 보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바닥에서 상승을 주는 그림 자체가 잘 나와주고 있다. 이 포인트에서 봤을 때 어떤 얘기를 제가 드렸냐면은 기억들을 하실 거예요. 하이닉스의 시총 대비해서 영업이익을, 또 삼성전자의 시총 대비해서 영업이익을, 3분기 영업이익을 비교해 봤을 때 하이닉스가 올라갈 가능성이 더 있다. 좀 더 가격 메리트가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좋은 모습이었고, 근데 오늘장에서는 삼성전자도 좋은 모습으로서 네, 상승을 주고 있어요. 정말 진짜 상승인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양호한 모습으로 상승을 주고 있다. 자, 하이닉스 수급도 같이 볼게요. 수급 상황 보자면 오늘 외국인이 47만 주가량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은 얼마? 28만 주. 굉장히 많은 물량을 소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많은 물량들을 매수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또 보자면 최근 들어 수급 상황을 보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외인이 어제부터 좀 매수하기 시작했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좋은 모습으로서 매수가 들어옵니다. 이게 좀 이어질까요? 네,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팔던 기관들이 그래도 최근에 한 42,000원대까지 내려간 이후부터 해서는 매수세를 상당히 자주자주 보여줍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상승적 분위기를 계속 기대해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삼성물산입니다. 자, 삼성물산 같은 경우가 과연 얼마나 주가가 오를 것인가, 네, 궁금해지는 시점이죠.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상에서 정리했지만은 안 팔아도 된다 말씀드렸고, 공개방송상에서 컨트롤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자, 삼성물산 어제 올랐고 오늘도 잘 가고 있어요. 네, 지수 대비해서 양호한 모습이고, 수급 포인트도 오늘 시장에서 보니까요, 외인이 18,000주, 기관이 10만 주가량의 매수세를 보여줍니다. 정말 많은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기관이 어제 몇 주를 샀냐면 119만 주 매수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수량을 기관들이 매수해줬어요. 오늘도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렇죠? 어제 외인이 물량을 기관들한테 이건 털린 거예요. 네, 털린 겁니다. 완벽하게. 자, 근데 오늘 외인이 다시 들어옵니다. 개인만 물량 오늘 완벽하게 뺏기고 있네요. 지금 이 이슈가 뭡니까? 삼성 SDS의 상장을 11월에 코앞에 두고 있으니까, 자, 삼성물산은 삼성 SDS의 지분을 약 17% 들고 있고요. 그렇죠? 삼성전자의 지분을,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약 4% 들고 있어요. 자, 또 삼성전자는 삼성 SDS의 지분을 22%가량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삼성물산, 지분구조에 대한 여러가지 이슈를 같이 잡아볼 때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 자, 최근에 계속 이 박스권에 놓여있는 모습이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제 갈 준비해라. 제가 비록 이 시간에 정리하긴 했지만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은 가져가야 된다 말씀드렸고, 공개방송상에서 분명히 가져간다 말씀드렸습니다. 잘 가고 있죠. 더 갈까요? 더 갈 겁니다. 조정시 매수 관점 꼭 필요한 종목이다 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이 오랜만에 좀 급등합니다. 삼성전기가 며칠 전 빠지더니만 5점 현재 7%까지 상승을 하고 있어요.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렸습니다. 자, 대충 이제 뭐 작년 한 4월부터의 차트인데요. 그 전부터 계속 밀렸어요. 이렇게 이제 고점 포인트와 그 다음에 바닥 포인트를 만들어 보자면 이런 이제 바닥 포인트가 나오고요. 현재 추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확대를 해보자면은 그 약 중간 정도에서의 움직임을 현재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네. 자, 최근 들어서 또 추세를 해보자면 아래 거를 또 떼버리고
떼버리고요. 이렇게 본다면 이 추세에서 움직임이 나옵니다. 자, 다음 반등 구간은 어디일까요? 이 갭을 메울까요? 그럼 얼마까지? 57,000원 정도까지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 열려있다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를 뒷받침하는 게 뭐다? 수급이 오늘 장에서 외인이 48,000주, 기간이 6만주 올라갑니다. 짧게 봤을 때 얼마요? 57,000원까지는 보이는데, 문제는 사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뭐냐면, 이전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게 몇 년째 지금 몇 년입니까? 네. 자, 2012년부터는 계속 들고 계신 분 중에 수익 보고 계신 분이 없어요. 계속 밀렸습니다. 이게 언제 10만원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빠져나오실 수 있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더 뒤로 당겨보자면 2010년도 이때는 16만원대도 있었습니다. 이때 가격대. 회복이 될 것인가 참 중요한 포인트이긴 한데, 사실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면은 그 해답은 나와 있죠. 그래서 단기적인 포인트로서 아까 잡아드렸던 57,000원 포인트가 그나마 조금 반등 준 이후에 조정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 아직은 이건 대세 하락이고, 대세 상승에 대해서는 삼성전기는 좀 더 체크해봐야 되겠다. 단기적인 포인트만 보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CJCGV입니다. 자, CJCGV가 1.4% 정도, 네, 오늘장 좀 상승을 하고 있어요. 계속 치고 올라갑니다. 네. 조정을 거치는 듯 하더니만은 어느새 55,000원까지 치고 올라가요. 그전 고점 포인트 얼마입니까? 여기 포인트 보이시나요? 또 여기 보이시나요? 그 다음 2013년도에도 여기 보이시나요? 차트 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게 이번에도 올라갔어요. 55,000원, 57,000원 요 정도 구간대가 고점 포인트로서 계속 매도가 나왔던 데입니다. 잘 보세요. CGV가 매출을 많이 뛰어넘긴 하겠죠. 왜요? 평균 이용 요금이 올라갔으니까. 자, 그런데 영화 관객 수는 변함이 있나요? 그렇진 않아요. 대작에 따라서 변함이.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명량이라는 영화도 잘 만났고, 해적이라는 영화도 흥행을 했기 때문에 매출 확대가 생각이 돼서, 매출 확대가 당연하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57,000원대 뭐 넘어간다 싶으면 또다시 매도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수급은 현재로서는 좋습니다. 오늘장에 보면은 외인 35,000주, 기간이 5,000주, 최근 수급도 보자면 그래도 좋은 매수세가 잘 들어와 줍니다. 근데 이게 나갈 수 있겠다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얼마가 되면 56,000원 후반, 57,000원 되면 그때는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죠? 자, 현재부터 사실 조심해야 돼요. 1차적으로 56,000원 한 개 포인트, 그 다음 57,000원 잡아드리는데,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종목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수급은 좋아 보이지만은 약간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일단 관망 차원이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들과 외인들의 매도가 강화될 경우에는 빠르게 빠져나오셔야 되는 종목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인터파크 볼게요. 자, 인터파크가 추세는 그래도 좀 살아있어요. 천천히 올라가는 이런 느낌도 들고, 쌍바닥이었고, 그쵸? 고점 포인트 이렇게 또 잡히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장에서 또 튀어가는 느낌을 봤을 때, 이건 또 N자형 파동인가? 이런 고민도 들고, 네. 전반적으로, 전형적으로 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상승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수급 상황도 보자면, 그래도 외인이 좀, 기관이 좀 매도를 하긴 했지만, 아직 매수한 물량이 상당 부분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오늘장 시장에서도 체크를 해보자면, 외인들과 기관들의 동반 순매수세가 또 잘 잡힙니다. 투신, 연기금 매수가 보기 좋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런 경우 N자형 패턴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상승을 또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두게 됩니다. 그래서요, 인터파크는 상승이 좀 더 나올 수 있겠다. 네. 상승이 나온 다음에 얼마까지 갈까요? 전고점 포인트에 사실 여기 도달했다 내려왔어요. 다음 포인트 어디일까요? 여기 포인트입니다. 한 14,000원 정도가 가격상의 한계치 정도가 1차적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 재상승을 주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얼마까지? 14,000원 정도가 갭을 메우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은 종목이겠구나. 수급도 잘 괜찮은 것 같아서요.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자, 상담을 봅시다.
자, 하나하나씩 볼게요. 위닉스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3428님, 위닉스 14,300원에 40%. 3428님이에요. 위닉스 14,300원 보겠습니다. 네. 자, 뭐 최근 들어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뭐 어제인지, 뭐 그제인지,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때쯤 매수하셨거나, 아니면 요때시거나, 네. 8월 말이거나, 9월 말이거나, 둘 중에 하나시겠죠.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내려왔었어요. 저평가 상황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다시 상승을 줬는데, 다시 내려 다시 상승 주고, 또 다시 꺾이는 그림에서 흐름이 좀 이래요. 썩 마음에 드는 흐름은 아닙니다. 그렇죠? 자, 수급 상황 봅시다. 최근의 수급 상황 보자면, 보세요. 최근에 9월 19일까지부터 최근 들어서 기관들의 매도. 자, 그 전에는 9월 중반에는 기관의 매수. 또 9월 초 8월 말에는 기관들의 매도. 보입니다. 팔고, 사고, 팔고. 자, 기관이 팔고, 그쵸? 확대를 좀 해볼까요? 그리고 여기서 기관이 사고, 여기서 팔고. 네. 기관의 완전 노름판이네요. 오늘 지금 현재 이렇게 상승을 준다. 조금만 상승을 주는 거 봤을 때 기관들이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드는데, 매도가 나오네요. 연기금 매도세. 뭐, 많은 물량은 아니에요. 매도세가 나옵니다. 외인의 매도, 현재 차이 높게 외인의 매도세나 매도세, 매수가 좀 있긴 하네요. 갈팡질팡 하는 자리네, 오늘은요. 전반적으로 수급 상황은 기관들의 매도세 때문에 좋지는 않아요. 근데 외인이 받쳐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인이 좀 팔고 나간다. 최근에는 약간 좀 정체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관이 좀 매수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은 팔지도 않아요, 이 정도면. 외인이 매수를 또 확실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구간에 횡보세가 좀 지속될 것 같아요. 방향성 찾기가 사실 지금으로 조금 힘이 듭니다. 하지만, 현 가격 구간대가 비싼 가격은 아니란 판단이에요. 네. 그래서, 홀딩을 해보실게요. 홀딩을 하시고요. 하나 걱정이 뭐냐면 비중이 너무 크세요. 비중을 좀 줄여주세요. 40%가 뭡니까? 제가 방송에서 종목을 뭐 많이 안 드린다고 하지만 그래도 포트가 많진 않았잖아요. 계속 줄였잖아요, 제가. 네. 시장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추천주를 막 많이 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천천히 봐야 될 시장이라서 위닉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다시 올라가서 한 15,000원 정도까지는 단기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 정도 포인트에서는 비중을 좀 줄여보는 전략 좀 하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죠. 자, NH엔터 79,000원에 20% 2695님 보겠습니다. NH엔터예요. 자, 79,000원에 매수하셨어요. 네, 오늘 사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수가가 나쁘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네. 오늘 사셨다면은 제가 볼 때는 잘 사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포카를 못하게 한다? 사실 힘들어요. 네. 포카를 못하게 한다. 게임을 없습니다. 땡값 정도만 뭐 없어지는 거겠죠? 네. 그래서 저는 NH엔터 오늘 정말 매수하기에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봤을 때 기관들의 오늘 시장의 매도세 3만 주가량 매도가 나옵니다. 많은 물량은 아니에요. 외인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아직 보이지는 않네요. 자, 개인의 힘에 의해서 올라가나요? 장 끝나고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왜 이거를 제가 나쁘지 않다,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냐면 포커게임은 그냥 땡값을 좀 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매출이 줄어든다거나 그런 포인트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빠졌잖아요. 저자리 가야 되고 한국 사이버결제 품었잖아요. 돈 4천억 또 있습니다. 4천억 가지고 또 뭐 해야죠. 에? 4천억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또 뭐 사야죠. 그리고 또 뭐 9월 말 신작 이번 연말까지 해서 신작 모바일 게임들 넘치고 넘친다. 계속적인 매출 확대 포인트가 있다. 그렇다면은 NH엔터는 현재 어떻게 추세가 내려가는 흐름에서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꺾이는 흐름이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어떻게 대세 상승으로의 분위기는 탈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NHN 엔터테인먼트만큼 매력적인 종목을 대형주 가운데 찾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포커 악재가 해소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주가는 어떻게 되죠? 급등이죠. 그렇죠? 그 외에 악재 상황이 그냥 없어지잖아요. 급등인 겁니다. 그 모든 게 다 좋아지겠죠. 단기적인 이런 조정 상황에서의 상승폭 좋다. 그래서 들고 계시자. 얼마까지 볼 것이냐?
상장할 때 얼마였습니까? 14만 9천 원. 그리고 바로 빠졌어요, 첫날. 그 보통 이제 10만 원 정도까지는 매물벽이 있긴 해요. 근데 10만 원 정도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주가가 어떤 식으로 할까요?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10만 원 정도까지는. 근데 포커 악지가 풀리면요, 바로 갈 수도 있어요. 네, 한 며칠 만에. 어찌됐든 얘는 뭐 상승이다. 잘 지켜보십시오. 20% 괜찮습니다. 네, 충분하고요. 연말까지 보세요. 네, 내년도 봐도 돼요. 2분기 실적 바닥으로 3분기, 4분기부터 개선사항이 굉장히 큰 종목이니까요. 잘 지켜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실 필요는 전혀 없는 종목입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서울반도체 매수해야 되나요? 1042님. 저기,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그쵸? 이번 주 월요일 날 공개방송 안 들어오셨나요? 11시에? 서울반도체 특집으로 제가 싹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쵸? 자세하게 봐드렸어요.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 것으로 본다. 4분기는 예상치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본다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황 봐서 말씀을 드리겠다.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썩 좋게 보진 않는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네. 그랬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매도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개방송 들어오신 분들, 서울반도체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딱 이 시간에서 제가 갔다 올 거라 그랬습니다. 오늘. 그쵸? 지난주 제가 갔다 와서 다음 주 월요일날 말씀드리게 했습니다. 안 좋게 말씀드렸잖아요. 좀 더 확인해야 된다. 빠지죠. 결국 빠지잖아요. 글쎄요. 지금 매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상황을 보고도 말씀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적 흐름에 대해서 양호해지고 주가 흐름이 좀 괜찮아지고 수급 포인트도 어떻게 양호하게 좀 돌아온다면 그때 상황 보고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아셨죠? 사지 마세요. 자, 다음 볼게요. 자, 다음 보죠. 다음은 다음입니다. 자, 6805님 15만 8,480원에 20% 매수하셨어요. 네. 오늘 다음이 빠져요. 제가 어제 다음을 얼마에 저희가 여기 샀죠? 종가 매수 사인 드렸죠. 종가로 매수 사인 드렸어요. 다음을. 그러면 지금 0.6% 빠지니까 수익률이 0.6%겠네. 마이너스. 다음은 뭐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음 카카오 D-5일. 자, 그러면 다음 카카오 상장하면 어떻게 얘는 주가가 그 전에 탄력 한번 받겠죠? 그거 한번 노려본 겁니다. 기다리세요. 지금 수익 중이시네요. 됐죠? 잘 수익 중이시니까요. 좀 기다릴게요. 이때쯤 사셨잖아요. 네. 기다려볼게요. 올라갈 겁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은 버티십시오. 비중도 충분하고 더 늘리진 마시고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홀딩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봅시다. 대한항공 1893님, 대한항공 50% 37,000원 뽑겠습니다. 네, 어떡하냐, 이걸. 우리 이거 다 팔았잖아요, 공개방송에서. 언제 팔았냐면요. 이때 팔았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 이때 팔았습니다. 들어오시면 압니다. 공개방송에서 제가 팔았죠 하면 1번이 막 올라갈 거예요. 맞단 소리죠? 그쵸? 예. 37,000원 매수를 하셨네요. 이거를 설마 이날? 요 근래 매수하셨다면은 너무 위험하게 하시지 않았나? 이때시면은 팔 길 놓치셨던 것 같고, 그쵸? 네. 대한항공은 최초에 이제 이때 매수가 들어가서요. 한 달 반 만에 매도 처리를 하고 나온 겁니다. 수익은 많이 안 났습니다. 7% 정도 내고 나왔어요. 근데 흐름상으로 봤을 때 이건 꺾일 것 같다는 제 판단에 매도 처리를 했던 겁니다. 수익을 많이 내진 않았지만 근데 잘 맞췄죠? 그렇죠? 자, 지금 보니까 공개방송 들어오셔서 대한항공 매도하신 분들 지금 차트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섬뜩하죠? 네. 파는 게 맞았잖아요. 네. 자, 그럼 지금 상황에서 또 어떻게 이걸 또 정리한다라?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밑골이 제대로 달아주네요. 네.
다시 올라갈 모멘텀 자체가 발생할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같이 뉴스 기사 자주 보시죠? 같이 보실게요. 이렇게. 자, 믿을 건 정책분 이런 소식. 대한항공을 제가 추천드렸던 것은 뭡니까? 지배구조 이거 말고 3분기 실적에 대한 포인트인데 지배구조에 대해서 좀 이슈가 되면서 그렇죠? 한진의 수혜주로 떠오르고 대한항공은 버려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진은 계속 오르고 대한항공은 이렇게 버려진 겁니다. 3분기 실적 모멘텀 강합니다. 그럼 주가가 어떻게 해요? 많이 밀렸으니까 오늘 바닥에서 매수 포인트가 들어오는 거죠. 바닥 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포인트에서 이걸 어떻게 정리해서 판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죠. 다시 상승 분위기를 탈 수가 있으니까 기다려봐야 됩니다. 기다려봐야 돼요, 이거는. 이건 절대적으로 기다려봐야 돼요. 급하게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지금 매도 의견 못 드립니다. 보유하셔야 되고요. 다시 올라가면은 다시 한 3만 7, 8천 원 정도까지 회복은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근데 오늘장 수급이 당연히 꼬여있겠죠? 자, 오늘장 외인 48,000주, 기관 48,000주 매도입니다. 현재 시간까지 1시 반 기준 정도 될 거예요. 자, 최근에 수급도 마찬가지로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또 잘 많이 나왔네요. 네. 근데 지금은 팔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내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또 다시 꺾이면 그때 좀 정리해봐야 되고 지금으로서는 밑꼬리를 봤을 때는 상승 분위기 한번 좀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입니다. 좀 버텨보시고요. 매수가 부근에서의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2774님 대웅제약 73,850원 보겠습니다. 네, 73,850원이세요. 네, 여기네요. 이 정도.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자, 크게 보자면 현재 구간대 자체는 뭡니까? 상당히 많이 꼭지점 포인트로 인식이 됐던 구간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떤 흐름을 봐야 되냐? 매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자, 기관들이 주식을 진짜 많이 사줬어요. 대웅제약을. 그러면서 특히 연기금 쪽에서 많이 사주고 기타 부분도 좀 있고요. 보험과 금융투자 쪽 매수세가 잡혀지면 주가가 끌어올렸습니다. 오늘장 수급은 보험과 투신권의 매도세가 있네요. 자, 역시나 꼭지점에 대한 부분이 돌파하다 보니까 약간의 조금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고민이 되는 시기인 거죠. 그렇죠? 확실하게 말씀드리시는 포인트는 가격적으로 잡아드리면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여기 보이네요. 이건 잘못 껐고요. 자, 여기가 한 75,000원 포인트인데요. 75,000원 포인트를 깨지 않는 이상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아직은 있어 보여요. 네. 선택을 좀 하셔야 됩니다. 실적 부분 체크 한번 해볼게요.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영업이익이 거의 작년치랑 비슷한 수준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순이익도 마찬가지네요. 작년을 크게 뛰어넘을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그럼 현재 주가는 작년처럼 올랐는데 다시 작년과 비슷한 가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 내려갈 수도 있다. 그럼 현재 구간대부터는 매도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데 아직은 좀 살아있기 때문에 가져가는데 75,000원을 깨면은 반드시 비중을 줄이시고요. 그렇지 않고 올라갈 경우에는 분명히 작년과 비슷한 실적이기 때문에 얼마까지 간다? 한 8만원 정도까지는 나올 겁니다. 거의 8만원 초반대가 한계치인 것 같아요. 네. 8만원 초반대 정도가. 그래서 그 포인트가 나온다면은 81,000원 정도 올라간다 싶으면 그냥 정리하시고요. 75,000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중 축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자, 그 다음 보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삼성 SDI 1700번님 16만 1,500원 보겠습니다. 자, 16만 1,500원이에요. 그냥 지금 계속 좀 흔들리다 보니까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선을 그었어요. 네. 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급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오르는 듯 했더니만 또 빠집니다. 아주 진짜 환장하는 사람. 저도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뭐라 말씀드립니까? 좀 길게 보세요. 네, 길게 보셔야 돼요. 자, 수급 포인트 볼게요. 실적 안 좋다니까 내동댕이 쳤어요. 진짜 내동댕이 쳤습니다. 오늘도 볼까요? 자, 오늘은 외인이 좀 매수 들어오는데 외인은 다 팔았나봐요. 이제 기관들 매도가 나옵니다. 근데 기관들도 많은 물량은 또 안 나오네요. 네. 거의 그냥 매도세를 다 했다. 네. 거기도 바닥 포인트가 있나요? 거의 많이 판 느낌이에요. 볼 때는 많이 팔았어요. 이날 40만 주 팔면서
많은 물량을 정리했습니다. 거의 조만간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삼성 SDI가 지금 전 저점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여기였는데요. 14만원이었는데 깨고 내려갔죠? 원래 이때는 웬만하면 손절을 치셔야 돼요. 큰 그림에서 봤을 때. 그리고 또 하나 여기 포인트에서도 네, 라인이 있었고요. 그 다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추세의 하단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 라인 깼을 때 이날은 또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이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조금 최근의 흐름에서는 매도해야 될 구간 자체가 요때 한 번, 두 번, 또 세 번까지 있었네요. 하루 만에. 네. 자, 그 다음 포인트 또 어디 있나요? 여기 있긴 한데 13만원이에요. 그쵸? 요 마레가 12만 5천원까지, 12만원까지 있어요. 다 왔네요, 또. 네, 거의 다 이제 바닥 포인트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으로 조금 그림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천천히, 이제는. 기간이 더 이상 매도는 하지 않을 겁니다. 네, 지금을 파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수급 들어오면서 좀 4분기 기대감 잡히고 내년 기대감 잡히는 소식들 나오면 주가 올라갈 때는 비중을 다시 늘려주세요. 30%가 많긴 한데, 원칙상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SDI는 그래도 노려볼만 합니다. 아니시면은 대안주로서 그만 사시고 LG화학 같은 경우를 다시 반등을 준다면 매수를 해보시던가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 보시는 것을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 다음 뭐죠? 네, 보겠습니다. 자, LG 맞죠? 자, 8990님 LG 65,000원 볼게요. 20% 매도 시점이요. 8990님 LG 65,000원 보겠습니다. 65,000원이세요. 네. 자, 정말 잘 가고 있어요. LG는요, 정말 이게 있어요. LG 이노텍 오늘 급락하고 있고, LG 전자도 최근에 흐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좋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쵸? 뭐만 살아있나요? 디스플레이만 잘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LG랑 LG 디스플레이가 잘 움직입니다. 지주사. 사실 지주사는요, 굉장히 봐야 될 게 많아요. 네, 많은데요. 수급 포인트 같이 좀 보시죠. 자, 기관들이 계속 사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 주식이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 얘는 누가 관리합니까? 기관이 관리합니다. 기관이 매도 처리하지 않는 이상 주가가 안 꺾입니다. 안 꺾인다고요. 그럼 언제 팔아야 돼요? 어디가, 제가 항상 자주 말씀드리는 거 있죠? 뭐 10만원, 20만원의 목표가가 아니라 수급 주체가 빠져나가면 거기가 바로 목표가다. 그럼 LG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모습이네요. 기관이 팔면 목표가입니다. 기관이 팔면 목표가예요. 대신 기관이 얼마나 팔아야 되냐? 그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기관이 얼마를 팔아야 되냐? 제가 보는 기관이 매도 수량은 5만 주 잡을게요. 5만 주. 기관이 5만 주 매도 나오면 정리하세요. 아셨죠? 기관 5만 주시 매도 시 우리 8990님도 매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 보죠. 자, 이지바이오 7,790원에 10% 9963님 보겠습니다. 자, 이지바이오가 그저께 좀 오른 듯 하고 어제도 오른 듯 하더니만은 꺾였어요, 오늘. 그쵸? 네. 큰 그림에서 볼게요. 이지바이오의 이런 그림이고, 또 자세히 본다면 이런 그림도 되고요. 또 한 번 더 쪼개본다면 이런 그림 됩니다. 거의 현재 구간대에 대해서는요, 바닥 포인트로서 어쨌든 인식이 되고 있는 그런 그림이 잡혀요. 바닥 포인트. 이지바이오의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실적을. 자, 상품 차트입니다. 커피고요. 커피 말고요. 자, 옥수수 볼게요. 옥수수가 2010, 주봉으로 볼까? 크게 보자면, 몇 년입니까, 이게? 2013년, 2012년부터 해서 어떻게 계속 하락 추세. 그렇죠? 네. 이게 2년치, 6개월치로 볼게요. 정신없게. 네. 자, 그 다음 소맥. 하락 추세죠? 계속 밀리네요. 또 뭐요? 대두. 어떻게 됩니까? 하락 추세. 자, 얘들이 하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가 절감이 되잖아요. 근데 원화가치 올라간다고요? 근데 얘들 더 많이 빠져요. 예. 그러면 영업이익이 좋아집니다. 이지바이오 상반기 흑자 전환했잖아요. 자, 하반기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금
원재료값이 떨어져 있는데, 원자재값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이거 3개월에서 6개월치 재고 쌓아두고 쓴단 말이에요. 하반기가 좋단 말이죠. 여기서 약간의 조정이 나오지만, 단기적으로 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과연 얼마까지 갈 것이냐? 얼마까지 갈 것이냐? 이 추세에 맞게 판단해 본다면, 그리고 다음 포인트 자체는 어디다?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추세 이탈해가지고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고민이 되겠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오늘의 조정은 굉장히 건전한 조정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원래 이렇게 바닥 포인트에서 횡보를 해주는 게 정상이거든요. 이때도 5월에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그림이거든요. 네. 걱정 마시고 가져갈게요. 만약에요 내일 월요일부터 해서 한 번 더 상승을 주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지바이오 추가 매수 가는 구간이에요. 걱정 마시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보죠. 삼성중공업 6899님 31,400원 30% 보겠습니다. 자, 31,400원이십니다. 여기에요. 네. 자, 아이고, 갑자기 사라지죠? 이때쯤에요. 자, 이때쯤 매수를 하셨어요. 하셨습니다. 계속 내려갑니다. 계속 내려가요. 안 좋게 보는 시선이 너무나 많아요. 이평선은 계속 밀집이 되고 있고, 얘는 올랐다 내렸다를 최근 들어서 반복하고 있고, 전저점을 또 한번 최근에 한번 깼다가 또 올라가고 있고, 짜증이 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조선주들은요 버티셔야 된다 말씀드려요. 현대중공업 네, 이렇게 되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이죠? 네, 안 좋은 모습 보였어요. 그렇죠? 현대미포가 그나마 좀 버티는 모습이네요. 자, 근데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서 바닥 포인트들이 그래도 좀 지켜주는 종목들이 많이 보인다. 그리고 BDI 지수도 계속적인 상승 흐름. 지표가 어찌됐던 GDP 확정치가 좋게 나온다는 것은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수주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에코십에 대한 부분, 유가도 좀 많이 내려가는 부분인데 수주가 이전과는 다르게 올 초나 올 여름과는 다르게 수주가 다시 잘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상승을 기대해봐야 되지 않을까. 중공업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링과의 합병 때문에 약간의 타격을 받나요?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그게 마지막일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천천히 올라갑니다. 문제는 천천히 가요. 3만원이면, 31,000원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전 분들 31,000원 위로 박스권 쳐볼까요? 31,000원 위로 이렇게 갖고 계세요, 다들. 다른 분들은. 네. 아무 문제 안 됩니다. 네, 기다리세요. 네. 이게 삼성중공업 지금 보더라도 요게 지금 이 전저점 포인트가 내려온 상태란 말이에요. 네? 이따가 뭡니까? 유럽 위기잖아요. 그리스. 그렇죠? 자, 올라갈 때 됐어요. 기다리시고 버티십시오. 당부드리는데 기다리시고 버티십시오. 아셨죠? 꼭 지켜보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상담은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 좀 체크할게요. 자, 세 종목입니다. 현대제철, LG화학, 다음. 네. 대형주들이 최근 들어서 흔들리다 보니까 LG화학 같은 경우가 오늘 2% 조정받고 있고요. 다음 같은 경우는 0.9% 정도 좀 하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대제철 잘 가다가 또 조정 나오다가 오늘 다시 또 시가 대비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 볼 수 있다. 현대제철 볼게요. 자, 여기 바닥 포인트. 자, 매수해도 되겠죠? 그쵸? 자, LG화학도 볼게요. 자, LG화학도 여기서 이 포인트 본 겁니다. 여기서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네.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의 흐름 자체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약간 밀렸어요. 수급 포인트가 최근에 약간 꼬입니다. 기관들이요. 근데 다시 외인들은 꾸준하게 많은 물량 잡아주면서 개인 물량을 빼먹고 있다. 네. 상승적 분위기 한번 기대해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장에서 외인은 또 사주고 있거든요. 기간 매도세가 조만간 멈출 가능성 높아 보여요. 왜? 모멘텀 많은데 아우디도 있고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버텨보도록 할게요. 너무 걱정 마시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종목 다. 아셨죠? 물산은 궁금하시면 공개방송 들어오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마감까지 7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030선까지 올라서면서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예상되고요.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으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577포인트 선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